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특히 조기 위암 발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흔히 위암 치료라고 하면 전신 마취 후에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조기 위암의 경우에 내시경 시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임현 교수를 모시고요. 위 내시경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1위가 바로 위암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조기 위암이 늘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은 아니고요. 남성 2020년 통계청 자료에 하면은 남성에서는 두 번째, 여성에서는 다섯 번째, 전체 암종에서는 네 번째 암으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에 보면은 한 2만 7천 건 정도의 위암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기 위암, 보통 위암을 진행성 위암, 조기 위암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이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조기 위암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암 비율에서 50% 이상, 최근에는 한 3분의 2 이상이 조기 위암 단계에서 많이 진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조기 위암이 많이 진단되는 이유는 역시나 건강검진의 활성화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조기에 위암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죠. 네, 보통 위암 같은 경우에는 진행성 위암이 되면은 전이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데 보통 조기 위암 단계에서 발견이 된다면은 보통 위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5년 생존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로 돌아가실 확률은 거의 드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조기 위암과 진행 위암 이런 것들의 차이와 구체적인 차이 그리고 우린 잘 모르니까요. 네네.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의사들이 많이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위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류법, 정의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분류법이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보통 위벽이 그게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네 층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암 세포들이 침입되는 깊이가 점막층, 점막 하층에 국한되는 경우를 보통 얘기하게 되고 진행성 위암의 경우는 그게 뿌리가 조금 점점점 깊어져서 근육층, 장막층 그리고 주위 장기까지 침범되는 경우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이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점막과 점막 하층 일부만 침범하다 보니까 주위로 전이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도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이 된 게 조기 위암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치료율도 더 높고 생존율도 더 높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좀 더 됩니다. 네. 그러면 위암의 전 단계를 선종,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선종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럼 위선종이 조기 위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선종은 위암은 아니고요. 암 전 단계 병변, 전암성 병변으로 보통 전암성 병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암은 아니다. 네, 암은 아닙니다. 경계성 종양하고 비슷한 건가요? 어때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암에 비슷한 일종이긴 한데 저희들이 암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고요.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암은 아니고 이걸 놔뒀을 때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뒀을 때 암이 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듣기 무섭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얘도 나쁜 애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종하면은 조금 이제 생소하시기도 할 텐데 보통 위선종 다른 걸로 위이형성증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네. 이형성증 생각해 보면 위를 덮고 있던 점막 세포 표면 세포들이 변형이 와서 이형성증이 온 거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위암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위선종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에 있어서 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 30% 정도 이제 연구자 보고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한 30% 내외에서 놔뒀을 때 위암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기술이 별로 없었을 때, 뭐 기술이나 기구 같은 게 별로 없었을 때는 매년 내시경을 하거나 그냥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게 혹시 점점 병변이 커진다거나 위암이 되는 가능성, 위암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시경 기구들이랑 내시경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보통 내시경으로 절제하거든요. 절제하는데 뭐 위를 다 긁어내는 것, 그 위 벽을 다 함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네. 위 벽의 일부만, 이 선종과 조기위암 같은 경우에는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국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막과 점막 하층만을 긁어내는 시술법이 있습니다. 보통 내시경 절제술, 더 나아가서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 시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긁어낸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병변이 아주 작거나 되게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혈이랑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 예후를 반영해서 저희가 환자한테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종 중에 약 30% 정도만 이게 암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제거할 필요도 없고 또 모든 환자들에게 제거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두고 추적 관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거를 제거하는 건가요? 딱 봤을 때 뭐 모양이 심각하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경우, 보통 저희가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보통 위내시경하면서 조직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긴 하는데 위선종 자체가 되는데, 보통 조직 검사라는 거는 병변 자체를 일부만을 조직 검사하다 보니까 막상 떼고 나면 진단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선종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다 떼고 났더니 위암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DJ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종처럼 보이는, 선종으로 조직 검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모양을 봤는데 모양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위암처럼 보인다, 조기암처럼 보인다는 경우는 그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또 언제까지,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추적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주기로 건강검진 권하고 있긴 하는데 보통 6개월, 1년 간격으로 보는데 그거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좀 병변이 만약에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정말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젊은 분들한테, 그리고 조금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보통 건강검진을 40세부터 이상 보통 국가암검진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네. 이걸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건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80세, 90세 되는 분도 와가지고 본인이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선종을 또 진단받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위선종에서 위암으로 진행하는데 보통 한 3에서 4년 정도 된다고 하고, 조기 위암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하는데도 보통 한 3에서 4년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시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놔뒀을 때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자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종이다. 그럼 그 선종만 떼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위 선종 자체를 제거하면은 그 부위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뭐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똑같이 설명드리는 말씀이, 위 밭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잡초가 올라오는 거니까 하나가 올라오면은 다른 데서도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치료하고 나서 보통 이십성 위암 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보통 위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암들이 또 생기거든요.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하는데 생기게 되면은 그것도 또 내시경 치료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절제한 부분이 완전하게 완전 절제가 되고 깨끗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주위에 또 다른 부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위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 질문은 항상 나오는 것 같거든요. 1125님, 1241님, 2115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위에 자꾸만 용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요? 용종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 그 점막이 튀어나온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조직 검사에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종이었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선종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놔뒀을 때 암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용종 자체도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암이 되지 않는 용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종들은 그냥 추적 관찰하면 되는 거고 그 용종이 있다고 해서 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특정 모양 용종 중에서도 그런 암이 될 가능성이 소인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용종이 아주 크거나 그리고 했는데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 조직 검사 상에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암이 될 그 용종에 암이 숨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드린 대로 용종 자체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암이 될 확률이 높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위에 염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그렇죠. 예, 예. 가장 큰 요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염증 때문에 용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이하게 보통 위에 생기는 용종이나 선종 같은 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게 되면은 그 용종이 나중에 6개월이나 1년쯤 되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암, 보통 뭐 내시경 치료에 적응증은 되지 않지만은 위에 생기는 림프종, 말트 림프종이라는 암이 있는데 그 암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치료만 하면은 90%가 암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선종이었다. 떼냈다. 근데 또 선종이 나왔다. 그럼 이런 분들은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선종 자체가 아무래도 그 위에 말씀드린 전암성 병변이고 그런 게 있다 보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위암이 생길 위험성이 조금 높은 분이죠. 그 선종을 제거하면 그 부위에는 암이 생길 위험성은 적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위암이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위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조기 위암의 경우에 선종일 경우에는 간단히 떼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시경이라 함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카메라를 통해서 안쪽에 내 위가 괜찮은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를 떼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위내시경이 내가 생각한 모양과 다른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카메라긴 하거든요. 네. 카메라인데 보면은 거기에 저희가 이제 워킹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튜브 안에 그게 되게 고가입니다. 기계 하나가 해가지고 있는데 기계 하나가 네. 그 튜브 안으로 해서 가는 관 안에 카메라도 들어있고 공기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리고 물을 세척할 수 있는 쏠 수 있는 장기가 있고 그리고 그 채널 안으로 스코프 내시경 기계 안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cm, 8, 9mm 정도 되는 그 튜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걸로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장치가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시경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혹이 나와 있으면 그 혹을 떼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위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조기 위암인데도 불구하고 위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보통 저희가 내시경 치료를 하는 거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복을 하고 아니면 복강경을 통해 가지고 위 밖에서 위를 절제를 하잖아요. 네.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위암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림프절이라는 게 전이가 있습니다. 그게 예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위를 암을 같이 절제하면서 위와 함께 제거하면서 주위에는 림프절까지 같이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 보니까 뭐 1,000예, 2,000예 정도 데이터를 막 쌓이다 보니까 조기 위암 중에서 일부 암들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암을 다 잘라내지 않고 그 주위에만 살짝 긁어내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1990년 후반대 그거를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절제하지 말고 위를 전절제하거나 위를 아절제하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절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뭐 체중도 한 5에서 10% 정도 빠지게 되고 식사를 또 못 하게 됩니다. 위가 잘라냈기 때문에 식사량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내시경 절제라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위 안에서만 도려내는 병변을 자체 점막과 점막 하층만 살짝 도려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림프절 전이를 저희가 제거를 못 하거든요. 때문에 좀 기준을 엄격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크기 그리고 모양 궤양이 있다거나 세포 분화도 여러 가지 깊이 같은 걸 보는데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적응증은 보통은 뭐 점막에 국한된 경우는 전이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인데 점막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크기가 크더라도 전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점막 하층을 점점 침범하면 침범할수록 그게 림프절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뿌리가 깊거나
뿌리가 깊고 크기가 크거나 그런 경우고 또 특히 하나 더 세포가 좀 공격적인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반지 세포나 뭐 그 여러 가지 분화도가 나쁜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뿌리가 얇아도 전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을 때 의사들이 안타깝지만 내시경 치료는 되지 않고 수술적 치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위 밖에 있는 림프절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저희가 밖을 뚫고 나가서 그걸 제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서는 내시경 치료보다는 안타깝지만 수술 치료를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내시경을 하시면서 내시경 치료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신 후인데 이게 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본 결과 그걸로는 안 되는 애들이다.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수술을 하셔야 된다 추가적으로 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은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조직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유관적으로 내시경 이제 경험을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보면 압니다. 이게 조기 위암 중에서 점막에만 국한된 암인지 아니면 점막 하층까지 간 건지 그렇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 세포나 분화도가 나쁜 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내시경 치료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먼저 보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는 시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그리고 분화도가 나쁘게 나온 경우 있어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추가로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매번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위내시경을 해봤는데 늘 할 때마다 수면 내시경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비수면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면을 선택하지 않아도 주무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요? 시술은 가능합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내시경 치료,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내시경 절제술 할 때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평균적으로는 1시간 이내 빠르면은 한 10분, 20분도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쁘고 이제 좀 병변의 위치가 나쁘다거나 출혈이 심하고 그 섬유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유착되는 경우 있습니다. 장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뭐 진짜 심한 경우는 막 저희가 이전에 한 3-4시간까지 걸려서 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경우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보통 진단 내시경 하는 것처럼 뭐 4에서 5분, 10분 이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뭐 조작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불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불편하면은 시술자들도 역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면, 진정 내시경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진정 내시경 하에 시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진정 내시경 수면을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폐가 많이 안 좋다거나 심장에 무리가 너무 심한 경우 수면했을 때 뭐 걱정하신 대로 수면했을 때 못 깨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처럼 이게 그렇지는 않지만은 내시경 진정 내시경을 했을 때 환자의 호흡이 불안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고요. 그런 경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년 이상 내시경 치료했는데 한 분 빼놓고는 다 진정 내시경 하에서 그렇게 치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913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년 전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요. 위염이 자꾸만 옵니다. 2년 만에도 암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뭐 특정 타입을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가 위암에 되는 진행 과정들은 의사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위축성, 만성 위염, 특히 말씀하신 대로 위축성 위염에서 장상피 화생 진행하고 장상피 화생에서 위선종으로 진행하고 이 중에서 일부가 위암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내에 말씀드린 대로 선종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조기암 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특정 암같이 보통 좀 특이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2년 주기로 검사를 잘 받으신다고 하면은 보통 진행성 위암 단계에서 발견된다는 것보다는 조기 위암 단계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무증상 성인 우리나라 사람들 무증상 성인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암이 발견됐을 때 조기암의 비율이 거의 70에서 80%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주기 우리나라에서 국가 암 검진만 잘 받아도 위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은 성인만 걸리나요?
아닙니다. 소아도 있습니다. 아주 젊은 게 그 젊은 분들한테도 생기고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소아 부분도 좀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1800님이 위내시경 어린이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소아들한테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보통은 뭐 40세 이상부터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에서 40세를 기준으로 국가암검진을 시행하는 이유가 위암이 40세 전후부터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30대 전후에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분들에 한해서 다 내시경을 하라고 권고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물죠. 뭐 특히 진짜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생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돼서 걱정한다면은 모든 병들이 다 걱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위내시경을 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대부분은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환자 불편한 증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뭐 거기에 대해 약을 먼저 해보고 나서 반응을 보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반응이 안 된다, 호전이 안 된다거나 특이한 증상이 있거나 여기 뭐 진짜로 드물지만 뭐 빈혈이 심한다거나 출혈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한 번 정도는 내시경을 해보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정교한 시술입니다. 1cm도 안 되는 7, 8mm 정도 네. 되는 그 관 안에서 어떤 시술 기구들이 들어가서 잠자는 동안에 뭐 잠자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후유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어때요? 당연히 내시경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강 안에서, 위 공간 안에서 튜브 하나로 해서 그 암덩어리를 절제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시술이었고 시술자도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단순히 뭐 합병증이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우연치 저희가 의도치 않게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출혈 그리고 천공이나 여러 가지 시술 중에 음식물이나 거기에 위 내용물 같은 게 흡인되는 경우 있거나 폐렴 같은 게 생길 수가,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이고 그런 경우 시술하고 나서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그리고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천공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진짜 드물게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출혈이나 그 천공 같은 경우에는 시술 중에 저희가 보통 지혈을 하고, 시술 중에 생긴 눈앞에서 보이는 천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여러 가지 시술 기구들이 그런 지혈 기구뿐만 아니라 구멍이 났을 때, 천공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내시경 기구, 뭐 클립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 제철하고 나면 문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구멍이 생기면 막아낼 거고, 네. 잡아낼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발견을 못한 경우에 막이 좀 얇아졌는데 나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네. 뭐 이제 그런 경우에만 문제가 커지는 거겠죠. 예. 예. 그게 가장 저희들이 좀 우려스럽고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시경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2박 3일, 뭐 3박 4일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입원을 무조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라놓고 나서 출혈이나 천공 위험성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끝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내시경을 한 번 더 보고 보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 출혈이 있으면 밖에서 출혈이 나면 상처가 나면 피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혈을 하는데 위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아주 대량 출혈이 아니고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에 퇴원하시기 전에 내시경을 한번 다시 보고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는 걸 보고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뒤늦게 피나는 경우들이 있고 진짜 드물지만은 뒤늦게 천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출혈이야 저희가 들어가서 잘 지혈을 할 수 있지만 천공되는 경우, 이거 보통 이제 딜레이 퍼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상태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건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건 드문데 그런 경우는 애석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천공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조금 걱정이 돼서요. 위내시경 치료를 받았는데요. 검사 후에 복통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검사 후에 가스도 좀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4164님 보내주셨어요. 네.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위는 이제 금식 상태에 있으면은 위가 이제 쪼그라들게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병변을, 점막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 그 가는 관을 통해서 공기가 계속 들어가서 위를 빵빵히 핀 상태에서 저희가 보통 검사를 하고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히 내시경 검사 그냥 단순히 진단 내시경만 받아도 배가 아프신 이유는 공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자극이 되고 또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그 위 자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막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경우고 치료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점막을 살짝 긁어내게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궤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진 않지만은 보통 24시간 약간 속쓰림 증상이나 복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빼놓고는 대부분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세 분의 궁금증을 함께 해소해 주셨어요. 속쓰림 증상이랑 그리고 네. 복부 팽만감 이런 네. 얘기를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의 궁금증은 함께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위내시경 치료를 받았다 한다면은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보통 저희가 계속 위 얘기하다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 안에 있는 모든 병변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네. 선종도 그렇고 위암도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치료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하고 안 하고 여부에 따라서 그 여러 예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위암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시성 위암이. 그래서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게 되면은 그 위험성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위암이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병 자체가 자주 재발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위암이 한번 생겼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에 비해서 생길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10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명 정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0에서 15%, 20% 정도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5년 위암 진단받고 5년 이내에는 보통 저희가 그 국가에서 중증 암 환자 관리처럼 해가지고 진단을 내려주고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료비 한 5에서 10% 정도만 내는데 그 5년 기간 동안에는 보통 6에서 1년 간격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고 그 이후로 병이 재발하지 않거나 괜찮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주기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암검진은 2년 주기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 주기와 2년 주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1년 주기로 보다 보면은 좀 더 빨리 병을 진단하고 또 셀로 발견됐었을 때 저희가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2년보다는 저는 1년을 따로 좀 더 빠르게 자주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위내시경 치료를 받고 돌아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만약의 가능성 출혈이나 천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증상이 오면 다시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네, 이제 보통은 천공은 당연히 복통이 너무 심하게 못 건들 정도로 많이 아파서 오는 경우고 말씀드린 대로 그건 상당히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되는데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출혈이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5명 정도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내시경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초반에는 좀 부드러운 음식 같은 거 드시라고 한 2, 3일 정도 간단하게 드시라고 얘기하고 속이 편해지시면 밥을 드시라고 얘기하고 정규적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과식하면은 아무래도 위가 많이 늘어나니까 출혈이 생길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술, 담배 하시는 것들입니다. 술, 담배, 특히 담배를 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위로 가는 혈관이 확 수축되면서 출혈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입으로 빨간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흑색변이라고 해가지고 짜장면 색깔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가 위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흑색변을 보는 경우 있거든요. 혹시 선지국 드셔보셨어요? 네. 선지국 먹고 나면 대변 색깔 보셨나요? 아니요. 예, 잘 보시면은 그게 꼭 아스팔트 색깔처럼 해가지고 그게 검게 나오거든요. 그게 피가 그렇게 소화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시술을 받았는데 그런 색깔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마 많이 어지러우실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증상이 생기고 나면은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막 그런 가슴도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그땐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 의심되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응급실이나 외래를 다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그렇군요. 혹시라도 출혈이 의심되거나 하시면 그렇게 방문을 하시는 게 좋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건강의 이상 징후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꼭 병원을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몰랐던 것들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나눌 이야기 많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위내시경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임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12월 29일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또 초청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